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우리 환우님들 처음 발병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떻게 먹어야 하나 식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환우님들을 위한 다양한 식사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서는 무염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고염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지방만 먹어야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저탄고지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기는 절대 먹지 말고 채식만을 해야 암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닭고기, 돼지고기 가리지 말고 무엇이든 일단 잘 먹어야 치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신력 있는 여러 암치료기관에서 암치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들어가 있는 지중해식 식사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식사법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지중해 근처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뚱뚱하지 않고 건강한 것을 바탕으로 그 이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정립된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법을 지중해 식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식사법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는 항암과 전이 방지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혈압, 혈당, 또 콜레스테롤 등을 조절을 해서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파킨슨병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내용과 커다란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고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법을 하실 때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평소에 물을 마시는 것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식문화를 그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같이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 자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정신적인 심신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지중해식 식사 피라미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일 식사 때 하셔야 하는 건 통곡물을 포함한 잡곡과 콩을 기반으로 해서 밥을 드시는 단계입니다. 반찬은 싱싱한 야채를 반찬으로 드시는 건데요. 밥은 잡곡밥이나 콩밥을 드시면 되는데 저희 남편은 식감이 좀 별로라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억지로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몇 끼 잡곡밥을 지어주고는 있습니다. 또 반찬은 동네 야채 가게에서 제철 야채들을 사서 집에서 레시피를 보고 따라해서 만들어주거든 하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완제품을 사서 먹는 것에 비해 큰 경제적인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더해서 견과류를 하루에 한 봉씩 드시는 겁니다. 자, 한 봉지의 기준은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 하루 섭취 권장량의 견과류를 작게 포장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저희 어머님도 그런 걸 항상 잘 챙겨 드셨는데요. 커다란 통에 대량으로 들어있는 견과류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밀봉이 잘 되지 않은 채로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산패가 일어나면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곰팡이균은 아폴라톡신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발암 물질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과류는 관리법에 유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견과류여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또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셀레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브라질 너트도 이 과다 섭취를 하시면 독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2알 정도가 적당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언급한 땅콩은 암 전이에 영향을 미쳐서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위에 영상 클릭하셔서 따로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중해 식사법 두 번째 피라미드 살펴보겠습니다. 해산물과 생선을 먹는다인데요. 지방이 적은 생선과 해산물은 주 3회 이상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자주 드셔도 괜찮다고 해요. 다만 드실 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즘 고등어나 각종 어패류에 미세 플라스틱 혹은 방사능에 노출된 해산물은 아닐까?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실제로 각종 생선에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뉴스도 또 종종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매하실 때 생선의 원산지가 어딘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편이고, 고등어는 인터넷으로 노르웨이산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도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뉴스나 여러 기사들을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현명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은 조리 시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유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발연점이 낮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에는 튀김이나 굽는 요리에 사용하시면 안 되시고요. 샐러드 같은 것에 포함시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생선을 구워야 한다면 220도에서 240도 발연점이 되는 퓨어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리브 발연점과 조리법에 따른 또 오일 사용법은 마찬가지 예전 영상에 또 자세하게 다뤄드린 바 있으니까 이 내용도 시간 나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요거트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과 또 가금류나 계란은 적당량으로 주 3회 미만 드시는 습관입니다. 만약 치병 중이신 상태라면 닭고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리고기가 좋은데, 닭가슴살 샐러드 정도는 지방 함량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고요. 샐러드에 구운 생선을 넣고 또 같이 먹는 요리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같은 음식만 드시면 또 질리기 쉽잖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 서점 가면 두꺼운 요리책을 팔고는 했었는데 좀 가격도 비싸고 이미지로만 있다 보니까 따라하기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고 또 건강한 요리 방법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매번 같은 음식만 드시기보단 식단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우님들을 위한 요리 컨텐츠도 주기적으로 보여드려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당류와 붉은색 육류는 매우 적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포함을 해서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육류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중해 식단에서는 가금류와 육류를 분류를 해서 규정을 하고 섭취량도 다르게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금류는 다리가 2개 달린 닭, 오리, 칠면조 같은 거고, 육류는 다리가 4개인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아무래도 지방 함량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설탕 첨가물인 각종 식품들을 포함해서 흰빵, 또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 또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은 마가린, 정제 오일인 콩기름, 또 카놀라 오일, 모카시아 같은 기름과 또 순수 육류가 아닌 가공된 고기 육류, 예를 들면 소세지나 핫도그, 육포 같은 것들이겠죠. 네, 인터넷에 지중해 식단이라고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커리큘럼부터 해서 첫째 날은 뭘 먹어야 하고 둘째 날은 어떤 걸 먹어야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따라 하시다 보면 상당한 에너지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다음 날은 당장 다른 걸 먹어야 하는데 남은 음식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또 걱정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식단을 한번 지킬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해보시고, 음식의 종류는 솜씨 좋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매일 다양하고 맛있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식단의 이해와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건강한 하루를 누구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실천해보시고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